자, 수업 시작하도록 할게요. 6조가 발표해줄 내용이 되겠고요. 지각의 변화에서도 지진과 화산의 분포가 되겠습니다. 자, 일단 지진의 세기, 얼마나 지진의 그 강도가 강한지를 나타내는 건데요. 지진의 세기는 규모라는 것과 진도라는 것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규모가 무엇이고 진도가 무엇인지 살펴볼게요. 규모는 지진이 발생한 지점에서 방출된 에너지의 양을 나타내는 값이에요. 그리고 진도는 지진이 일어났을 때 어떤 지역에서 땅이 흔들린 정도나 피해 정도를 나타내는 값이에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규모 9.0의 지진이 발생했다라고 합니다. 자, 규모라는 거는 지진이 발생한 지점에서 방출된 에너지의 양을 나타내는 값이라고 했죠. 자, 여기에서 에너지가 출발을 합니다. 발생을 해서 전파가 되게 됩니다. 자, 그런데 가까이 있는 지역과 멀리 있는 지역에서는 전달되는 세기는 조금 차이가 나게 되겠죠. 가까이 있는 지역에서는 피해가 굉장히 클 거예요. 왜냐하면 에너지가 더 많이 전달이 되었으니까요. 자, 그런데 멀리 떨어진 곳에서는 가까이 있는 곳만큼은 그렇게 피해 정도가 크지는 않을 거예요. 지진이 일어났을 때 어떤 지역에서 땅이 흔들린 정도나 피해 정도를 나타내는 값이에요. 그래서 규모라는 것은 어떤 지진이 발생했을 때 딱 정해진 값이 되겠습니다. 이 지진이 이곳에서 가지고 있는 에너지의 양, 즉 지진이 발생한 지점에서 방출된 에너지의 양을 나타내는 값이 규모입니다. 그런데 진도는 위치에 따라 달라지게 되는 거죠. 가까이 있는 곳에는 피해가 많이 발생을 하고요. 땅이 흔들린 정도나 피해 정도가 크고요. 멀리 떨어진 곳은 좀 덜하겠죠. 자, 그것을 진도로 표현을 하는데요. 자, 그러면 규모는 지진이 발생했을 때 결정이 되는 값이라고 그랬고, 자, 진도는 각각의 진도에 따라서 어떤 피해 정도가 예상이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로마 숫자는 별로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그 옆에 선생님이 아라비아 숫자로 적어 놓았어요. 2, 4, 6, 8, 10, 12 진도를 가질 때 어떤 피해 상황이 발생을 하는지. 자, 일단 진도 2인 경우부터 먼저 볼게요. 매달린 물체가 약하게 흔들리며 일부 사람만 느낀다. 이게 진도 2예요. 그 다음에 진도 4는 정지하고 있는 자동차가 흔들거린다. 진도 6은 모든 사람이 진동을 느끼며 무거운 가구나 굴뚝이 흔들린다. 진도 8, 무거운 가구가 넘어지고 굴뚝 기념탑 등이 붕괴한다. 10, 지표면이 갈라지고 기차 선로가 휘어진다. 12, 물체가 공중으로 튀어오르고 땅이 출렁거린다. 점점 피해 정도가 커진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우리나라 포항 쪽에서는 아마 한 5점 몇, 6점 몇 진도 5점 몇 정도가 발생을 했어요. 6점 몇도 발생을 하기도 했고요. 이때 피해 대단했었죠. 한 요 정도였어요. 10이면 엄청나겠죠. 자, 어떤 지진을 두 관측소에서 관찰했을 때 규모는 항상 같아요. 지진이 발생하면 규모는 정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진도는 거리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지진의 세기는 규모와 그리고 진도로 나타내게 되는데 규모는 지진이 발생했을 때 정해진 값이고 진도는 거리에 따라서 달라진다. 피해 정도를 나타낸 값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지진대와 화산대인데요. 지진대는 지진이 활발한 지역으로 좁은 띠 모양으로 나타낸다. 자, 지금 세계지도인데요. 지진이 많이 발생한 지역을 파란색으로 점으로 표현을 했대요. 자, 그랬더니 이런 식으로 띠 모양을 나타내고 있는 경향을 나타내는 것을 보이죠. 자, 그 다음에 화산대는요. 화산 활동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지역으로 좁은 띠 모양으로 나타난다. 자, 활발하게 나타나는 지역을 표시를 했더니 이렇게 띠 모양으로 나타난다. 이것을 화산대라고 합니다. 조금 전에 지진이 띠로 분포한 거를 지진대라고 하고요. 자, 그런데 이 둘 그림을 보면은요. 뭔가 비슷하지 않아요? 네, 지진대와 화산대를 지도에 표시해보면 거의 일치해요. 그러면 어떤 관련성이 있길래 얘네가 비슷할까요? 자, 그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환태평양 지진대라는 것부터 보도록 할 건데요. 조금 전에 지진대와 화산대를 보았잖아요.
자, 여기서 요 부분, 그리고 요 부분, 얘를 이름 붙여주었어요. 뭐냐면 환태평양. 여기가 태평양이라는 거는 사회 시간에 배웠죠. 얘는 환은 이렇게 둥그렇다 할 때 환이에요. 자, 태평양을 이렇게 두르고 있는 지진대 화산대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요. 전 세계에서 지진과 화산 활동이 가장 활발한 태평양의 가장자리 지역이에요. 자, 여기 보게 되면은 일본 보이죠? 일본은 바로 환태평양 지진대 안에 속해 있어요. 우리나라는 살짝 비껴갖고요. 그래서 일본의 지진과 화산이 많이 발생하는 게 환태평양 지진대에 있기 때문이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많이 일어나는 지역을 쭉 띠를 이름 붙여준 거예요. 환태평양 지진대. 물론 다른 지진대도 있습니다. 뭐 해령 지진대, 그리고 알프스 히말라야 지진대, 다른 데도 있어요. 그치만 우리나라랑 가까운 데만 아시면 되겠죠. 그래서 환태평양 지진대를 아셔야지 됩니다. 자, 판의 경계인데요. 판이란 무엇인지 정의부터 보도록 할게요. 지각과 멘틀의 상부를 이루고 있는 깊이 약 100km의 암석층이며 10개 이상의 크고 작은 조각으로 이루어져 있다. 자, 지구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지구를 동그랗죠? 얘네 보게 되면 반지름이 대략 6,400km예요. 얘네를 조사를 해봤더니 크게 네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대요. 겉껍질은 지각, 그 다음에 멘틀, 그 다음에 외핵, 그 다음에 내핵, 이렇게 이루어져 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부분 중에서도 지각과 그리고 멘틀의 상부, 한 요 정도까지 100km까지를 판이라고 이름을 붙여 주었습니다. 10개 이상의 크고 작은 조각들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자, 조사를 해봤더니 이 전 세계 지도이고요. 이런 식으로 많은 판이 조각들이 존재한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자, 그런데 지금 판 조각들의 경계선을 보게 되면은 우리가 조금 전에 봤던 지진대와 화산대와 거의 유사함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얘네들 연결시키고 얘네들도 연결시키고 하다 보면은 이 그림과 일치하지 않나요? 두 개를 같이 보여드릴까요? 네, 일치하죠. 자, 그래서 알아낸 거예요. 판과 지진, 화산은 관련성이 있다. 자, 이 판이 움직이면서 흔들리게 되는 거고, 판이 움직이다 보면은 안에서 마그마가 분출해서 화산이 폭발할 수도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게 되었죠. 판이 움직이는 방향과 속력이 서로 다르므로 판들이 서로 부딪히고 갈라지고 어긋나면서 지진과 화산 활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여러 가지 판이 있는데 얘네들이 움직이는 방향 각기 달라요. 어떤 판들은 서로 가까이 마주하면서 서로 가까워지는 판도 있고요. 서로 멀어지는 판도 있고요. 서로 어긋나는 판도 있고요. 서로 비스듬히 가는 판도 있고요. 다양하겠죠. 그거에 따라서 뭐 부딪히기도 하고 뭐 갈라지기도 하고 어긋나기도 하는 거겠죠. 자, 그러면서 지진과 화산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것으로 인해 지진대와 화산대는 판의 경계와 거의 일치한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죠. 자, 스스로 점검하기 문제 보겠습니다. 지진대와 화산대는 띠 모양으로 분포한다. 그 다음에 지진대와 화산대는 판의 경계와 거의 일치한다. 아이슬란드, 일본, 뉴질랜드는 세계적인 온천 휴양지가 있는 나라이다. 공통적으로 온천이 발달한 까닭은 얘네들 모두 판의 경계에 위치해 있어요. 자, 지금 여기가 일본이죠. 판의 경계에 위치해 있습니다. 유라시아판과 여기 이쪽 태평양판, 필리핀판 전부 연결되어 있죠. 그래서 판의 경계에 위치한다. 그래서 화산 활동이 활발하기 때문에 이런 온천 문화가 발달할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겠네요. 자, 여기까지 6조 발표 영상이었습니다. 발표 준비 잘 해주시고요. 수업 시간에 뵙도록 할게요.